교수님, 그러면 지금부터 졸업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인듐팀 옥사이드라는 सब스트레이트 위에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키고 이를 글루코스 디텍팅에 사용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착 과정의 볼티지를 다양하게 함에 따라 발생되는 입자의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형태 변화가 글루코스 디텍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번 실험이 진행되는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스킴에서는 이번 실험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렉터라이제이션에서는 XRD와 SEM 이미지를 통해 이번 실험의 결과를 확인할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포텐시오스태츠라는 전기화학적 실험 기기를 통해 글루코스 디텍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에서는 이번 실험을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의 첫 부분에서는 당뇨병의 위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이 발표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11명 중에 1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총 7억 명에達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 외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당뇨병에 걸린 인구들 중 약 절반이 본인이 당뇨병에 걸린 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단 기기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측정 기기의 기본적인 원리인 글루코스 센서는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의 글루코스 센서들은 대부분 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로 이러한 센서로는 글루코스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점, 쉽게 오염이 된다는 점, 가격이 비싸다는 점 등 다양한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단점이 극복된 난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졌으며 현재는 이러한 난엔자이매틱한 센서들이 주를 이루며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메탈이나 메탈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번 실험에서 다룰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은 난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이며 저는 특히 카파라는 금속을 사용하여 이번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금속들 중 카파를 선택한 이유로는 카파는 다른 금속들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점, 높은 촉매 활성도를 가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은 크게 두 개의 실험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ITO 위에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키는 과정,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합성한 센서로 글루코스 디텍팅을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ITO 위에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실험의 서브스트레이트인 ITO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ITO의 전처리 과정은 크게 ITO를 자르는 것과 소니케이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니케이팅 과정은 다음과 같이 3차 증류수, 에탄올, 아세톤 순서로 진행하며 각 순서마다 약 10분간 진행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3차 증류소에 보관하며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꺼내 질소기체로 말린 뒤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용액 지조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카파 나노파티클을 합성하기 위해 카파 설페이트를 전구체로 사용하였으며 서포팅 일렉트로라이트로는 포테시움 클로라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솔루션을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포텐시오스태츠라는 전기화학적 기기에 연결시켰으며 워킹 일렉트로드는 전처리한 ITO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AGAGCL 일렉트로드를, 카운터 일렉트로드는 플래티넘 와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켜주기 위해 일정한 전압을 가해주는 포텐시오스태틱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가해준 전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 스캔 타임은 600초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볼티지로 전착시킨 카파 나노파티클들의 XRD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직접 촬영한 XRD 데이터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레퍼런스 데이터입니다. XRD 데이터 결과 다음과 같이 검정색의 베어 ITO를 제외한 경우 카파 나노파티클의 111, 220, 페이셋에 해당되는 피크들이 모두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카파2 옥사이드, 카파 옥사이드에 해당되는 여러 피크들이 보였는데 이는 카파가 쉽게 산화된다는 점에 의해 생성되는 피크들로 이러한 카파의 산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글루코즈 디텍팅이 진행되는 실험은 카파를 말리지 않고 샘플을 제작한 뒤에 즉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XRD 데이터 결과로는 카파 나노파티클들의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샘 이미지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전압에서 전착된 카파 나노파티클들의 샘 이미지입니다. 동일한 스케일에서 촬영을 하였지만 각 볼티지마다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 붙은 정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낮은 전압에서는 카파 모양이 나노 슬라이스에 해당되는 모양을 띠며 그 수도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높은 전압을 가해질수록 카파 나노파티클들이 더 많이 전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0.65볼티지와 마이너스 0.8볼티지부터는 나노 입자의 모양이 균일한 형태를 띠며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에 비해 많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나뭇잎을 닮은 나노 리프 모양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샘 이미지 결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높은 볼티지에서 카파 나노파티클들이 더 많이 고르게 붙으며 이는 카파 나노파티클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글루코스 디텍팅 결과 더 높은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합성된 물질을 직접 글루코스 디텍팅에 적용해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의 화학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루코스 디텍팅이 진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베이식한 솔루션에서 실험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는 카파 나노파티클이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에 의해 카파2 플러스, 카파3 플러스로 산화되고 이렇게 형성된 카파2 플러스, 3 플러스가 글루코스의 산화 과정에서 산화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루코스의 산화를 전기화학적 기기인 포텐시오스탯으로 측정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그래프상에서 피크로 관찰될 것입니다. 기타 용액 개조 및 실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진행된 카파 나노파티클의 전착 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삼각파형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사이클릭 볼토메트리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스캔 볼티지, 스캔 레이트, 사이클 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들은 앞서 보여드린 조건으로 실험이 진행된 결과 나타난 사이클릭 볼터메터리 그램입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살펴보게 되면 베어 ITO의 경우 아무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마이너스 0.25볼티지부터는 그래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0.4볼티지부터는 0.55볼티지에서 피크가 관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높은 전압인 마이너스 0.65V, 마이너스 0.8V의 경우에서는 그 피크가 명확하며 커런트 덴시티 또한 낮은 전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경향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샘 이미지와 연관짓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높은 전압에서 카파 나노파티클들이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커런트 덴시티를 가질 것이라는 주장과 부합되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마이너스 0.65V와 마이너스 0.8V의 경우 다른 전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커런트 덴시티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옵티머이스트한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 이 두 볼티지에 대한 재현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에 의하면 마이너스 0.8V의 경우가 더 높은 커런트 덴시티를 보였지만 케이스 1, 2, 3를 비교하게 되면 마이너스 0.8V가 마이너스 0.65V에 비해 피크의 뚜렷함이나 그래프 개형의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를 추측하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과도하게 높은 전압이 가해진 경우 카파 입자가 과하게 쌓여 촉매 활성도 및 안정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키는데 최적의 볼티지를 마이너스 0.65V라고 설정한 뒤 이후에 진행되는 센서의 선택성 및 민감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센서의 민감도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글루코스 옥시데이션 피크가 나타난 0.55V에서 진행되는 실험으로 0.1몰의 NaOH 용액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다양한 농도의 글루코스를 넣어주는 실험입니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그래프는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다양한 농도의 글루코스를 넣었을 때 나타난 커런트입니다. 왼쪽 상단 인셋은 그 농도에 따른 커런트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로 리니어 피팅한 결과 R 스퀘어 값이 0.9953으로 감응이 농도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인셋은 낮은 농도에서 발생되는 커런트를 확대시켜 보여드린 것으로 이를 통해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글루코스가 디텍팅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택성 실험입니다. 앞서 제작한 센서가 글루코스와 다른 반응 물질들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제작한 물질의 글루코스 선택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방해 물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글루코스의 농도가 방해 물질들에 비해 약 30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번 선택성 실험은 이보다 더 하시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방해 물질들의 신호세기는 글루코스에 비해 약 3.7에서 5.7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번 실험 결과 합성한 센서는 글루코스에 대해 뛰어난 선택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당뇨병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엔자이매틱한 센서들의 단점이 보완된 non-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on-엔자이매틱한 글루코스 센서는 금속 입자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저는 이번 실험에서 다른 금속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높은 촉매 활성도를 가진 카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카파 설페이트를 전구체로 하여 ITO 위에 카파 나노파티클을 전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높은 전압이 가해질수록 더 많은 입자가 붙었으며 금속의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샘 이미지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센서를 가지고 글루코스 디텍팅 실험을 해본 결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높은 전압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커런트 덴시티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피크 또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성된 센서는 글루코스에 대해 높은 선택성과 민감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